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스튜디오의 뒷문이 덜 닫힌 채 흔들렸다. 편집실 모니터에서는 전날의 생방송 하이라이트가 끝없이 되감기며 같은 표정, 같은 첫 소절, 같은 마지막 인사를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모니터에는 명문대 석좌 교수가 직접 썼다는 칼럼 원고가 떠 있었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묵직했다. 손비나를 교실로 들여와야 한다. 그 한 줄이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다. 트로트와 예능, 그리고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대륙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광경 앞에서 모두가 조용히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왜 하필 지금 손비나인가? 왜 그의 무대가 교육계의 신경을 정밀하게 건드렸는가?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지만 끝은 깊었다. 그가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말의 온도, 존중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교수는 첫 문단에서 단언했다. 소리만이 아니다. 태도다. 그 태도는 교양의 다른 이름이며 공적 언어의 모범으로 교실에서 훈련되어야 한다고. 손비나의 무대를 본 사람이라면 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기 전 호흡 하나를 길게 눌러두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숨 사이에서 관객의 표정이 먼저 변한다. 누군가는 눈썹을 올리고 누군가는 미세하게 어깨를 내린다. 그 숨은 단순한 발성 준비가 아니다. 문장을 고르는 시간이며 타인의 감정을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허용 구간이다. 그래서 그가 던지는 첫 마디는 비슷한 멜로디 위에서도 늘 다른 색으로 울린다. 똑같은 시련의 노랫말도 그의 입을 지나면 위로가 되고 똑같은 농담도 그의 혀끝을 통과하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는 관객을 웃게 하면서도 누군가를 떨어뜨려 웃지 않는다. 예능의 속도를 따라가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함, 샘말이 욕망을 자극할 때 웃음의 방향을 살짝 틀어 공동체의 체면을 지키는 균형 감각,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그 딱 한 번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새 언어가 하나의 인격처럼 빛난다. 경연의 조명이 가장 뜨겁던 날에도 그는 노랫말의 맥락을 먼저 이야기했다. 이 노래는 이별의 상처를 노래하지만 사실은 남겨진 사람의 자존을 지키는 말이에요. 노래를 부른다에서 설명한다로 확장되는 한순간 객석의 공기가 보이는 듯 흐름을 바꿨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묻어둔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트로트가 교실이 되는 작은 기적은 그렇게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농담이 엉뚱하게 흐르려는 때면 그는 미세하게 속도를 낮춘다. 그 표현은 다른 분들이 들으면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다른 말 찾아볼까요? 분위기는 깨지지 않고 웃음은 방향을 바꾼다.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재미가 아니라 사람의 체면, 순간의 환호가 아니라 다음 주에 다시 마주볼 얼굴이다. 그래서 그의 유머는 대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기억된다. 후회로 남지 않는 웃음,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웃음.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로 그 웃음.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는 낭독자의 목소리로 변했다. 화면 너머에서 건너온 사연에는 병실의 빛, 새벽 공기의 냄새,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다. 그는 단어를 그대로 읽지 않았다. 중요한 단어 앞뒤에 숨을 놓고 상처 옆에는 작은 방석을 깔듯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부르면 조금 덜 아플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노래는 단순한 신청곡이 아니었다. 치유의 의식이었고 시와 윤리를 동시에 배우는 시민교육의 현장이었다. 명문대 교수는 그 장면을 가리켜 삶의 문해력이라고 불렀다. 문법 책에 나오지 않는 존중의 절차, 타인의 고통을 다루는 호흡과 시선의 각도, 질문을 되받아칠 때의 간격과 음의 높낮이. 교실에서는 이걸 가르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텔레비전의 한 장면에서 그것을 보고 배웠다. 그의 언어에는 5가지의 뼈대가 선명하다. 타자를 범주화하거나 낙인 찍는 표현을 피하고 감정의 진폭을 키우되 분노를 자극의 소품으로 쓰지 않으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용기를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며 실패와 좌절을 드라마틱한 서사로 편집하는 대신 연습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5가지는 시험 문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이지만 교실이 결국 세워야 하는 인성과 시민성의 토대다. 그래서 교수는 결론처럼 말했다. 손비나의 말은 배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 그 주장 뒤에는 현장에서 확인된 습관들이 깔려 있다. 스태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습관, 촬영장 밖에서 먼저 인사하며 동선을 비켜주는 반사신경, 인터뷰에서 질문의 뉘앙스를 재확인하고 답하는 느린 태도, 고급스러운 어휘는 비싼 사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타인의 시간을 헤아리는 눈과 타인의 자리를 존중하는 손끝에서 배어나온다. 그를 둘러싼 무수한 밤들 속에
우리는 그의 한마디 덕분에 덜 상처받았고 덜 공격적이었으며 덜 성급했다. 음악이 끝난 뒤 객석을 감싸는 정적 속에 남는 문장 한 줄, 당신의 이야기로 사용하세요. 그 말은 서사의 주권을 관객에게 돌려준다. 트로트가 오래된 감정의 창고라면 그는 창고의 열쇠를 주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교육자가 꿈꾸던 교실의 장면과 대중문화가 바라는 무대의 윤리가 그 한 장면에서 겹친다. 교과서의 문장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한 가수의 무대가 생생히 보여준 순간 교수의 메모는 설득력의 가장 단단한 형태가 되었다. 물론 반문은 가능하나 예능에서까지 그렇게 조심해야 하나요? 재미가 죽지 않나요? 그러나 그의 커리어가 보여준 것은 정반대였다. 재미는 누군가를 희생해야만 살아나는 감정이 아니다. 서로의 어색함을 창의적으로 비틀고 순간의 실수를 가볍게 포개어도 웃음은 터진다. 오히려 그 웃음은 오래간다. 다음 주에 다시 봐도, 내년에도 다시 봐도 우리를 벌겋게 만들지 않는 웃음. 이 지속 가능성의 미학이야말로 언어 선생님이 매일 교실에서 꿈꾸는 성과다. 손비나는 그 꿈을 무대에서 이미 실습해 보였다. 그렇다면 언제 그는 트로트 가수에서 언어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특정한 날과 사건을 박제하듯 찍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조금 다르다. 그의 말은 무대 위에서만 자라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스태프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 팬의 사인을 받을 때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 행사의 종료 후 가장 늦게 인사를 마치는 동선. 이 사소한 반복들이 축적되어 어느 순간 그의 첫 인사는 이미 수업의 도입부가 되었고 그의 첫 소절은 이미 교사의 발문처럼 들렸다. 관객은 그가 질문을 던질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경험을 호출했고 노래가 끝난 자리에는 대답이 남았다. 무대는 그렇게 교실이 되었고 교실은 다시 무대를 닮아갔다. 편집실의 새벽이 점점 옅어질 때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 중앙에 멈춰섰다. 말은 결국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가수의 언어에서 내일의 교실을 배운다. 그 순간 화면 속 손비나가 관객을 향해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그 짧은 위로는 어쩌면 오늘 수업의 성취도 평가였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덜 가파른 말로 서로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면 충분히 합격이었다. 그러니 이제 단언해도 되지 않을까. 교수들도 감탄한 그 순간. 손비나가 트로트 가수에서 언어 선생님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노래보다 먼저 사람을 향해 있는 그의 말, 그리고 그 말을 지탱하는 태도였다. 음악이 멈춘 뒤에도 오래 남아 우리를 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의 콘텐츠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